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오늘은요, 4월의 첫날, 첫 거래일, 4월 1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우리 CEO님을 보자 하는 참모 방송입니다.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어요. 휴장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큰 이슈들이 끝나서 좀 그 환율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좀 엔화가 151엔대에서 쫙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 최고치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데, 흐름상 위에서 뭔가 누르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죠? 과연 이것을 될지, 추가 상승을 할지, 일부에서는 105달러당 155엔대까지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도 지금 달러 강세 환경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있고, 우리 원화도 그 영향으로 1347원. 어쨌거나 환율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그래서 대만은 또 사상 최고치 근방에 있고요. 일본 증시도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은 다시 하향 안정세라서 미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좋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 뭐 의미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스닥 선물은 상승. 네, 아이고, 네, 미선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좀 오늘 제일 중요한 건 4월의 첫날 아닙니까? 2분기의 첫날이고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이것은 우리나라 증시의 일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2018년 벌써 꽤 시간이 지났네요. 부터 개설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일기장이다. 하루하루의 일들이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그 날짜 찾아가서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실 겁니다. 자, 4월 5일, 4월은요, 짠, 1분기가 끝난 4월 5일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어허, 세월 잘 갑니다. 벌써 또 1분기 실적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이미 1분기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다 하는 종목 꿈틀거립니다. 1분기 실적,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주 찾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시장은 여기 진입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테슬라가 1월에서 3월, 테슬라 이거 2분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테슬라가 9월 결산이란 얘기인가요? 어쨌거나 1에서 3월 추산치가 42만 5천 대, 작년 1일에 4월에 42만 3천 대니까 제자리 걸음이네요.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중국 상하이도 별로였어요.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1, 2월 같은 경우가 1, 2월에 3월은 일단 냅두고요. 1, 2월 같은 경우에 6만 대 정도, 6만 365대가 출하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 2월에는 어떻냐? 작년에는 7만 4,400대입니다. 오호, 작년보다 훨 줄어들었네요. 19%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을 할 때는요, 매출이 준다, 이거는 좀 아주 안 좋은 징조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이랬는데 3월에도 별 달라졌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올 1분기는 기대할 게 없겠다. 자, 이러니까 오늘 나온 리포트들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1분기 실적이 나쁘다, 별로 안 좋겠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출하 감소, 네, 가격 하락. 둘 중에는 출하 감소가 더 크죠. 덜 팔린다, 안 팔린다, 덜 팔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
시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이미 해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부 지식이 부족한 선동가들이 계속 2차 전지 하시지만 그걸 믿고 있다가는 올가을쯤 되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올가을 정도 되면 네, 회사가 어렵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 이걸 염두에 두시고, 테슬라의 4월 2일 날 요게 긍정적으로 작용은 안 할 것 같다. 테슬라 지금 주가 흐름인데 4월 2일을 발표해서 크게 올라갈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안 빠지면 다행인 정도가 아닌가 싶고,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테슬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공통점이 있죠. 중국. 그래서 올해 들어서 6주간 중국 내 스마트 판매량이 24% 감소했다. 중국 전체적으로도 7% 감소했어요. 중국은 지금 경제가 사실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독재자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얘기하는 것도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다 해서 간첩죄로 다 잡아가 버리니까 네, AI로 네, 그냥 또 댓글은 다 삭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 부대들 우리나라에도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 댓글 붙는 거는요 거의 댓글 부대 아니면 AI라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중국 전체 휴대폰 시장 7% 감소고 아이폰은 더 빠졌는데 화웨이만 64%. 화웨이는 지금은요 중국이 애국주의 열풍입니다. 애국주의 교육법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거는 학교뿐만 아니고요. 공직사회, 기업, 종교단체까지 다 지금 애국주의 교육 강화라. 그래서 중국의 그 국제학교는요 2년 전부터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쇄국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쓰지 마라. 그냥 자기들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수출 규제에서 반일 감정이 났을 때 일본 거 뭐 상위가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더한 거죠. 지금은 중국은 뭐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이폰이라든지 테슬라나 나이키 이런 거 사면 눈치가 엄청 보이죠. 이번에 존 쿡이 상하이에 애플 매장에 갔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모였어요. 그걸 모이니까 그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막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 유튜브 보니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이 매국노들아 하면서 우리 화웨이를 안 사고 애플을 쓰냐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보이던데요. 중국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면 1분기도 1분기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국은 지금 경제가 워낙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마녀 사냥식으로 누군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테슬라도 그렇지만 애플, 그래서 지금 애플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스학개미님들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뭐랄까 정무적인 재료들을 보셔야 됩니다. 중국 애국주의 교육법이 1월 1일부터 강력히 시행되고 있어서 가끔 학교나 그 직장이나 전부 중국 그 오성기라 그러죠. 그거 해놓고 막 모여서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님들 테슬라, 애플, 나이키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내 그 실적주 얘기는 좀 이따 드릴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3월 마지막 날 외국인 7,800억 순매수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네, 둘 종목만 샀어요.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데일리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네, 윈도우 드레싱이 생겨될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면 우리 쇼윈도에 마네킹들의 옷을 예쁘게 갈아입는 그런 거는 개념인데요. 펀드에 좀 그 펀드 비중이 많은 종목, 이익 실현할 종목, 이익 실현하고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네, 종가 관리를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펀드를 수익률을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3월의 마지막 날, 분기의 마지막 날, 이 매수세가
윈도우 드레싱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과는 4월의 첫날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크게 순매수 하느냐, 오늘도 외국인이 크게 순매수 해주면 3월 말 이거는 꼭 윈도우 드레싱 효과만은 아니다, 그냥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만약에 외국인 순매수가 뚝 떨어지면 지난주 금요일 윈도우 드레싱이라서 4월부터는 조금 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속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많이 사더라도 시장에 상승 종목이 많았어요, 이때는요. 근데 지난주는 달랐어요. 지난주는 보통 이렇게 쏠림 현상이 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경험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될 때는 여타 종목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락 종목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주는 그런 흐름이 이제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 전주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꽤 많았어요. 코스피에 500개 이상이면 코스닥이 한 1000개에 해당하는 거라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드디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되니까 조금 시장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은 우선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첫째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까, 저랑 개장하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락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분위기는 결국 하락 종목이 이렇게 우세하다는 것은 자꾸 물리는 자금, 투자자들이 자꾸 물린다는 거고 돈이 묶인다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열심히 봐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지금 외국인의 뜬금포라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무슨 수치를 넣어놨겠죠. 이런 조건이 되면 네가 기계적으로 사, 기계적으로 팔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는 종목은 이렇게 오르고 파는 종목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요일 하나마이크론, 금요일 같은 재령정제가 윗꼬리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무거운 흐름이 그나마 좀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하락 종목이 많아지니까 이런 외국인의 뜬금포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약화되더라, 시장의 탄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래도 원익 IPS 같은 이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이 금요일날 13.7% 오르는 걸 볼 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원익 IPS, 재령전기 이런 종목은 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국인이 기계적 매수가 대량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 눈치 빠른 선수들은 과연 외국인이 프로그램이 무슨 어떤 조건이 될 때 매수가 들어오게 될까. 일단은 뭐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원익 IPS, 재령전기. 그래서 대령전기, 예를 들어 재령전기는 제가 뭐 일찌감치 추천을 드려서 우리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외국인이 대량 들어왔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되면 들어올까, 참 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가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야, 이건 좀 전날까지는 좀 그러시기 했는데 금요일 날은 확 올랐네요. 자, 과연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외국인이 뜬금없이 확 매수가 들어올지.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기계적 매수를 하나 맞으면 로또인데요. 자, 그거는 윗꼬리가 달렸네요. 어쨌거나 이게 시장의 흐름이라서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주 얘기를 했습니다. 4월 5일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1분기 실적으로 본격화되는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코미코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어요. 코미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좋다, 예상을 보다 좋다, 이런 얘기예요. 1분기 실적이 매겨들군요.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요 종목도 1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장품이죠. 그래서 1분기 실적, 이미 시장은 소리 없이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뭐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좋겠죠. 테슬라의 뭐 전망에 의하면 2025년 내년에 전기와 변압기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다 했으니까 올해 내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미 1분기 실적이 서서히 반영되는 거다. 대신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은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사 리포트들을 보면요. 주가가 벌써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지금은 1분기 실적에 초점 맞춰야 되구나. 그럼 대충 느낌이 들죠. 1분기는 지금 2차 전지는 다들 실적이 안 좋겠구나. 2차 전지 금방엔 가면 안 되고 근방에 있는 종목들이 좋겠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많이 제가 반도체 중에는 소재라 하면 소모품이라 할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다시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주는 애칭 공정의 소모품들 TCK, 원익,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쪽이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반도체의 코미코는 뭐 어떤 회사냐면 링 같은 거 있잖아요. 애칭 공정의 링 같은 거를 좀 벗겨지면 다시 세라믹을 입혀서 코팅하고 또 지저분하면 또 씻혀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우리 하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좀 생산 과정에 있어요. 소모품들 그런 예를 본다면 금요일 날 동진 세미캔도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제품이 포토리지스트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는 좀 소모품들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어요. 근데 꼭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게 지금 반도체 쪽은 양은 많이 늘더라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가 후려치기가 심하다 그럽니다. 업계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과연 실적이 좋게 나타날지는 숫자로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그런 거 있죠.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도 있죠. 영업이익률이. 자, 그 다음에 IT로는 JNTC 이런 종목이 또 여기 이제 화웨이 관련주죠. 자,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베이비 몬스터 이제 공식 데뷔했나요? 그다음 내일은 큐브엔터가 또 남자 아이돌이 데뷔를 합니다. 요거는 좀 개별 재료라 봐야 되겠죠? 하이브의 아일릿입니까? 하이브의 아일릿인가요? 초동 판매량이 뉴진스를 앞질렀다 그랬네요. 하이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NCT인가요? 그쪽은 지금 초동이 좀 지난번 정규 앨범보다 못하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아이패밀리 SC가 일본에서 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일본의 I Love You라는 프로그램이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인데 스토리가 일본 여자분이 남자의 눈을 보면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는데 이 한국 유학생을 만났는데 한국말로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을 못 읽어서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참 드라마 작가가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한국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자막 처리를 안 해서 시청자도 몰라. 그래서 일본에 지금 한글 열풍이 안 그래도 한글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더 한다. 그런데 어쨌거나 일본에서 이런 인기 때문에 그렇다면 VT나 클리어, VT, 마녀사냥 이런 쪽이 일본 비중이 높아서 이런 쪽도 실적 호전이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화장품은
꼭 일본 아니라도 지금 미국도 난립니다. 이번에 메이저리그 부인들이 올리브영 가서 엄청 샀지 않습니까? K뷰티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계속 볼만하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방산도 지금 K2 전차를 유럽의 각국에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다 하면서 현대로템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유럽은 전쟁 모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초기에 그냥 해외로 나가서 망명 정부를 만들고 한 사흘 만에 함락이 됐으면 이 폴란드하고 발트 3국 이런 데는 다 네, 러시아의 손에 또 넘어갔겠죠. 네, 그런 일이 왔을 건데 참 이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노인네들이 참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피는 젊은이가 흘린다. 처칠이 한 얘기죠. 어쨌거나 그래서 1분기 실적줄 찾기에 집중할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 1분기 실적이 좀 나쁠 것 같은 종목은 빨리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좀 좋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셨죠? 전반적인. 그 다음에 캡티비전요. 캡티비전이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캡티비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게리 회장이 제규어 파트너스의 게리 회장이 이제 취임을 했다. CEO 겸 회장으로 취임했다. 자, 게리 회장이 제가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들을 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일기방 입장 번호는 3699입니다. 3699.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만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딩에 당하시는 거는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기방, 2기방 932분이 있는 여기로 3699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드리는데요. 이분이 게리 회장입니다. 좀 회장같이 생겼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캡티비전 나스닥에 상장할 때 블룸버그에서 인터뷰한 사람 건데요. 좀 이 정도 나올 만큼 좀 방귀를 뀌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름이 복잡하네요. 가라브란트 합니까? 네. 게리 가라브란트 제규어 네, GLO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양반이 드디어 캡티비전 CEO로 취임했다. 그래서 다음 주 후반쯤 한국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도 지금 물류회사 크게 투자한 게 있어요. 중국 갔다 한국 왔다가 이런 데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사모펀드란 목적이 뻔하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사모펀드니까 앞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후문은요. 네, 여기는 없나요? 네. 지금 미국의 유명한 프로 구단들을 많이 가진 빌리오네어랑 네, 지금 뭔가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후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는 앞으로 그 사모펀드가 잘하면 주가가 크게 갈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빠지겠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그 목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제가 이 사진들 제가 쭉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정도 면모면, 그 정도 칼이면 요 정도는 가볍게 요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또 올해 한번 이제 새봄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큰 수익률 목표를 좀 느긋하게 길게 가자 그랬죠. 단타로할 성격은 종목은 아니다. 자, 우리 채원은민 중앙첨단 소재 봉습리 WCP 네,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그건 개장하면 말씀드릴게요. 자, 15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